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은퇴 후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은퇴 세대들의 삶과 금융에 대해 참고할 통계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욱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크레바스라고 들어보셨죠? 소득 크레바스란 50대 초중반에 은퇴를 한 이후부터 연령에 따라 60대 초중반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소득 공백 구간을 말합니다. 은퇴 세대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소득 크레바스를 잘 넘길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노후 삶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멈춰버린, 경제가 더욱 악화될 상황에서는 노후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가 50대인 집의 순자산,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순자산은 4억 24만원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 생활기간을 30년으로 보고 계산해서 월 적정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6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 2억 3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직장을 떠나는 나이대는 더 빨라졌습니다. 정년이 60세라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대부분 50대 중반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9년 기준 평균 50세에 주된 일자리, 즉 가장 오랜 기간 종사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받은 직장, 그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5세로 늦춰집니다. 이 경우 급여나 사업소득은 끊겼는데 연금이 나오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는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백년행복연구센터는 지난 5월 11일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0에서 64세 퇴직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45세에서 54세의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응답자 72.5%는 55세 이전에 주된 직장에서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 국민연금을 타는 데까지는 평균 12.5년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직금은 생활비와 자녀 지원,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살기가 빠듯해 절반 이상이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은퇴 가구의 85%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수입은 월평균 394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252만원이었습니다. 이 퇴직 후 생활비 252만원은 퇴직 전에 비해 약 29% 줄어든 액수입니다. 퇴직자들이 말하기는 괜찮게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월 400만원쯤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씀씀이를 줄여 월 평균 110만원을 저축했는데 이는 노후 의료비와 자녀 결혼자금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 보니 여가 시간은 은퇴 후에 오히려 줄거나 비슷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 시기는 평균 66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후 걱정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은퇴자도 있었습니다. 비록 전체의 8.2%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준비를 미리 해둔 이들입니다. 이렇게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을
요즘 새로운 용어로 금퇴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308만원씩 쓰면서도 현재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 크레바스에 빠져 늦게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며 고초를 겪을 수 있지만 이들 8.2%의 금퇴족들처럼 미리 탄탄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욜드족 호칭을 얻으며 고령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욜드란 영올드의 줄임말로 욜드족이란 젊은 시니어라는 뜻으로 나이로 보면 노년층이지만 몸과 마음이 젊은이들 못지않다는 의미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주로 65에서 75세 사이의 활발한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퇴를 넘어 금퇴를 하는 데 성공한 이들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연금의 일찍 가입에 노후 준비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선 금퇴족들은 젊어서부터 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앞두고서야 노후 준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퇴족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연금 가입률은 30대 초반에 이미 28%에 달했습니다. 40대에서는 절반 가까이 46.3%가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일반 퇴직자는 40대 후반이 되었어도 32%만이 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금융자산을 활용한다입니다. 노후 자산을 모으는데 금리 상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퇴족들 4명 중 한 사람 26.8%는 사회초년생인 25세 이전부터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금융상품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쯤에는 절반 가까이 43.9%가 투자금융상품을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퇴직자 중 30대 중반까지 투자금융상품을 접해본 경우는 27.5%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는 금퇴족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금융회사 자산관리 설명회, 투자정보 도서, 인터넷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금퇴족들은 재테크 관련 정보를 모으는 데 의욕적이었습니다. 금퇴족 절반 가까이 45.1%는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은퇴자산 운용, 세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반면 일반 퇴직자 중에서는 27.1%만 전문가와 재테크 관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넷째, 빠른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안정성과 비상 노후 재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금퇴족 92.7%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반 가까이 46%가 35세 이전에 첫 주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 52.7%는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필요하면 활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연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올해 4월부터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습니다. 보유주택에 계속 살며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만 55세에 신청한다면 집값에 비례해 월 최대 13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데도 탁월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생활비 원천을 넓혀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조사에 따르면 금퇴족 72%는 현재 사는 집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47.6%, 상가 13.4%, 오피스텔 12.2%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을 거두는 등 다양한 창구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50대는 은퇴를 앞둔 터라 걱정은 많고 늘 불안합니다.
너무 일만 했다고 생각하다가도 한 것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자책하기 일쑤입니다. 유엔은 얼마 전 65세까지를 청년, 이후 79세까지가 중년이라는 새 연령 분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의학 발달로 젊어진 신체 나이,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를 반영한 지표입니다. 우리 노인 연령 기준도 65세입니다. 이 나이가 돼야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를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퇴가 코앞인데 노인 대접받기까지 긴 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어도 건강수명에 이를 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자녀나 국가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 노후 준비가 안 된 은퇴자들을 위한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의 절실함과 금퇴족의 케이스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이 일찍이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조사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